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 집만 팔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이 천하의 못된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키우셨다고요?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나 있으세요? 이제 와서 자식 줄 돈이나 뺏으려는 게 누군데요? 뭐라고? 내가 돈을 뺐어? 당연하죠. 이 오래된 집 혼자서 꽉 잡고 앉아 계시면서 우리 식구는 전세방 전전하는 게 보기 좋으세요? 이게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저희 애들은 생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집을 창피해하는 줄 아세요? 뭐? 창피하다고? 그럼요. 다른 애들은 다 아파트 사는데 우리 애들은 여기 오래된 동네 낡은 집에 살고 싶겠냐고요. 지저분하다는 거지?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지저분하다고? 어머님, 이제 현실을 보세요.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 얼마나 큰 돈이 되는데 왜 그냥 깔고 앉아 계시는 거죠? 돈이 그렇게 중요해? 내 시아버지랑 나랑 한평생 가꿔온 이 집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정리하고 옮겨도 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 요양원에 보내고 이 집을 팔아먹겠다고? 요양원이 나쁜가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들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든 난 절대로 이 집을 못 팔아. 내 아버지 임종 때 약속했어. 에이, 또 아버지 얘기를 왜 이럴 때만 아버지를 갖다 붙이시는 건데요? 이 불효자식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여보, 이제는 더 이상 말로 안 되겠어.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어쩔 수 없지.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치매 판정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못된 것들아. 내가 다 듣고 있다. 내 어미를 미친년 만들어서 집을 빼앗으려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에이, 들으셨으니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못 사시잖아요. 요양원이 답이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내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75세 박순자 어르신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벌어진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5살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마지막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의 마지막 전쟁이요. 4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이 집.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저는 이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아들 민우를 키웠죠. 남편 없는 아들이라고 구박받지 않게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학교도 보내고 싶어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엄마, 저 오늘 면접 붙었어요. 대기업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복이 많아. 이제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고생 끝이에요. 그때만 해도 민우는 이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것 없는 아들이었죠. 하지만 며느리가 들어오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돼.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어? 자기야, 그래도 그건 좀. 당신도 외아들이면서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자기 친구 규남 씨는 벌써 어머님 재산 다 받아서 아파트도 샀다면서. 밤마다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그들은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몰랐겠죠. 처음에는 재산 이야기만 하더니 점점 계획은 악랄해져 갔습니다. 여보, 치매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그럼 이 집도 우리 맘대로 할 수 있어. 정말? 그럼 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 이 동네 재개발되면 돈도 엄청 받을 수 있고. 자식들의 검은 속내를 알게 된 그날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집은 우리의 전부요. 자식들한테 함부로 빼앗기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추억이고, 제 젊음이고, 제 인생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빼앗길 순 없습니다. 절대로.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을 알게 된 후,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 방문을 잠그고 집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몰래 가져갈까봐. 참 서글픈 일이죠. 내 피부치를 이렇게까지 의심해야 한다는 게. 어머님, 병원 좀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도 혼자 중얼거리시는 걸 봤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뭐라고? 내가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겸사겸사 건강검진도 해보고 검사도 해보자는 뜻이에요. 너희 계획 다 알아. 내가 귀가 먹은 줄 알고 맘대로 숙은 거 못 들은 줄 아니? 하루는 며느리가 제 방에 와서 차를 권하더군요. 전에는 저한테 대놓고 불손한 태도를 보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게 이상했습니다. 어머님, 요새 잠은 잘 주무세요? 이거 숙면에 좋은 차라고 해서 한 잔 타봤어요. 됐다. 마시기 싫어.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제가 효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부하시면 제가 민망하죠. 효도? 내가 말하는 효도가 뭔지 나는 잘 알아. 그날 밤 또다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차도 안 드시려고 해. 이러다가 계획이 틀어지면 어쩌지? 걱정 마. 내일은 내가 직접 드시게 할게. 수면제 좀 더 넣으면 되잖아. 그래. 어머니가 정신과 진단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도 할 수 있대. 저는 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젖먹여 키운 아들이, 제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요. 순자 씨, 정신 좀 차려요. 애들이 저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맞아요, 언니. 얼른 경찰서에 가서 신고라도 해야 돼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모두들 제발 경찰서에 가라,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손으로 키운 자식인데, 쉽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너 정말 이 애미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해서 그래요. 이 집 팔면 우리 모두가 편해질 수 있는데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거예요? 이 못난 거사. 그래, 나는 이제 죽어도 된다는 거지? 왜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세요? 요양원 가시면 얼마나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요. 그만해. 이제 너희랑 더는 할 말이 없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한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이 집을 팔아먹으려고 이 어미를 미친년 만들려고 하는구려라고요. 한탄도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들 내외 성화에 모시겨 병원을 향했고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도 받았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씨, 정신과 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가 치매가 맞나요? 아니요. 어머님은 매우 정상이십니다. 오히려 같은 연령대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세요. 아들은 병원에서 나오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악랄한 계획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제 어떡해? 이러다가 재개발 시기 놓치면. 걱정 마.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어머니는 꼭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해. 그래. 우리 둘 다 힘을 합치면 꼭 성공할 거야.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치밀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 더욱 악랄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어떡하오. 여보, 나도 답답해서 그래요. 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매몰차게 할 순 없잖아요. 자식이요. 이제는 자식이 아니요. 저건 도둑이요. 도둑.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던 그때 아들과 며느리가 또다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제발 저희 상황도 생각해 주세요. 너희 상황. 그러니까 너희가 이 늙은이를 요양원으로 보내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거잖아. 어머님, 왜 자꾸 저희를 오해하세요? 재개발되면 보상금도 나오는데 그걸로 어머님 요양원비도 내드리고 저희도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면 좋잖아요. 보상금? 너희들 계산 참 빠르구나. 그날 저녁 며느리가 일부러 제가 듣게끔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언니,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자식 인생도 망치고 그 나이에 재산 지키겠다고 저러고 계시니. 그래서 말이야, 변호사랑 상담했더니 다행히 방법이 있대. 치매 판정 못 받으면 다른 방법도 있나 봐.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협박하는 것이었죠. 어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가? 이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기면 서로 난처하잖아요. 내가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니? 협박이라뇨.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죄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번호가 있었죠.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지금 뵐 수 있을까요? 네, 제 자식들이 저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반격을 시작할 차례였으니까요. 한밤중에 몰래 빠져나와 찾아간 김 변호사 사무실. 40년 전 이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작성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연로하셨지만 다행히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이고, 박순자 씨. 세상에 자식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몰아붙였다고요? 네, 제가 미쳤다고 하면서 강제로 요양원에 요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을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케이스가 많아요. 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박순자 씨,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네, 그들이 어머니를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강자가 되셔야 해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저는 그날로 모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문서와 중요한 서류들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고 통장도 새로 만들어 예금을 분산시켰습니다. 어머니, 통장이 왜 없어졌죠? 어디 두셨어요? 모르겠네. 늙어서 기억이 잘 안 나. 어머니, 지금 저희를 놀리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날 치매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지. 아들과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하나둘씩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 갑자기 통장도 없어졌다고 하고 뭐라고? 어디 숨겨두신 거 아니야? 방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 이러다가 우리 계획 다 틀어지겠어. 그들은 제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한 발 앞서 움직였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정말 결단을 내리셔야 해요. 이러다가 재개발 시기를 놓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요. 그래, 나도 결단을 내렸어. 네? 정말요? 드디어 저희 말씀을 들어주시는 건가요? 응, 내가 이 집을 팔기로 했어. 아, 정말요? 어머니, 저희가 잘할게요. 팔긴 팔 건데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들어가라며? 그래, 들어갈게. 하지만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니, 그걸 어떻게 혼자 결정합니까? 이렇게 날 무시하지 마. 난 아직 정신이 멀쩡해. 내 돈은 내가 쓸 줄도 알아. 저는 이미 김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집을 팔되 그 돈으로 더 작은 집을 하나 사고 나머지는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거죠.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날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너희 계획 다 알아. 내가 치매 판정받으면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다 가로채려고 했지?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다음 주에 부동산이 올 거야. 계약금만 받으면 난 바로 나갈 거니까. 어디로 가시게요? 그건 너희가 알 거 없어. 이제부터 난 너희 어미도 아니고 너희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긴 했지만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저를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계약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험악해졌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야겠네요. 뭐? 또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우리가 몇 년 동안 어머님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 증거들이 다 있어요.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녹음된 파일들을 틀었습니다. 제가 잠꼬대하는 소리, 혼잣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녹음들, 그동안 약을 탔을 때 저 몰래 녹음해뒀던 거죠. 이거 들으면 다들 어머님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몇 년간 모은 증거도 있고요. 내가 감히. 어머니, 저희도 할 만큼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선택하세요. 저희 계획대로 따르실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실 건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녹음 파일에서 들리는 제 목소리는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들렸어요. 그들이 약을 탔을 때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이제 와서 그런 걸로 날 협박하겠다고? 너희가 약을 탔다는 증거도 내가 다 있어. 증거요?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요. 어머님 말씀을 누가 믿겠어요? 돈 때문에 자식을 무고하는 치매 노인이라고만 생각할 텐데. 그들의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밤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여보,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것 같아. 그래,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어머니, 잠깐 나와보세요. 아들이 거실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탁자 위에는 뭔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우리 돈 빼돌린 거 다 찾아냈어요. 뭐라고? 그동안 제 명의로 생활비 보내드린 거 어머니가 임의로 인출해서 써버리신 거잖아요. 이거 가족 간 횡령 아닌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통장인데 무슨 가족 간 횡령?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사는 피부양자셨어요. 우리가 드린 돈은 생활비로만 써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악랄한 수작까지 부리다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들고 온 것은 동네 병원 진단서였어요. 작년부터 어머님 혼자 우울증 약을 타다 드셨더군요? 이런 것도 숨기시고. 거짓말 마. 그런 적 없어. 있어요. 다 있어요. 어머님 명의로 처방받은 기록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저를 의심받게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해왔는지. 이 못된 것들아. 여기까지 계획했단 말이냐? 어머니,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요양원 가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고발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다가는 정말 제가 미치겠더군요. 그날 밤 저는 몰래 짐을 쌌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주선해 주신 작은 원룸으로 향할 생각이었어요. 도망치는 것 같아 비참했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이 밤중에. 이제 정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한밤중에 짐을 들고 서 있는 저를 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도망가시려고요? 우리 몰래? 도망이라니. 내가 왜 도망을 가? 이건 내 선택이야. 선택? 어머니가 무슨 선택을 하신다고요? 이제 와서 아들이 제 짐을 뺏어 거실로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러는 거 다 증거로 남길 거야.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요? 어머님, 그럼 우리도 증거를 공개해야겠네요.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보세요. 어머님이 우리 돈을 빼돌린 거, 밤마다 혼잣말하며 배회하신 거, 이웃들한테 험담하신 거 다 있어요. 경찰에 고발하면 어머님은 즉시 강제 입원 대상이에요. 이런 거짓말까지. 거짓말이요?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 집 한 푼도 못 준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아들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시죠. 내일 당장 요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놓으라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정신이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대로 모시려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날. 창밖으로 제 비명이 울려 퍼지자 놀란 아들이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무슨 일이에요? 민우 엄마, 괜찮으세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한 일들, 약을 탔던 일들,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무슨 일이에요? 민우 엄마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옆집 할머니가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이 요즘 밤마다 이러세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 아들이 급하게 변명을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정신이 이렇게 멀쩡한데 이 자식들이 날 강제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민우 엄마 제대로 말해봐요. 이번에는 위층의 아줌마도 내려왔습니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내 집을 팔아먹으려고 밤마다 약을 타서. 뭐라고요? 약을 탔다고요? 순간 아들이 제 팔을 더 세게 틀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또 헛소리를.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노인을 그렇게 거칠게 다뤄요? 아니, 이게 다 오해예요. 며느리가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이웃들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민우 엄마, 그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 우리가 봐도 이상했어요. 요즘 부쩍 헬스케지시고 저번엔 비실비실 걸어가시더라고요. 이웃들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경찰서에 신고합시다. 잠깐만요. 이게 다 오해입니다. 어머님이 치매라서 그렇다고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치매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우리랑 장기 두시던 분이 무슨 치매요? 복지관에서 영어도 배우고 얼마나 정신이 또렷하신데 치매가 말이 돼요. 이웃들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해? 진정해. 우선 아무 말 하지 마. 그때였습니다. 경찰입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고압적이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아닙니다. 경찰관님, 단순한 가정사라서. 가정사요?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웃들이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경찰관님. 민우 엄마인 박순자 씨 요즘 부쩍 이상했어요. 저번에는 계단에서 비틀거리시는 걸 봤는데 약 기운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걱정했었죠. 아들이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경찰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제 병원 검사 결과도 있어요. 제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였단 말입니까?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김 변호사님이 준비해 두신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그들이 제 통장을 빼돌리려 했던 정황, 강제 입원을 위해 거짓 진단서를 준비하려 했던 증거들이었죠. 이게 뭐야? 여보, 어머님 어떻게 준비하신 거야?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발뺌하지 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끝이야.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은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울면서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죠. 아들과 며느리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선처한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선처. 이 애미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한다는 말이 고작 선처해달라는 말뿐이냐? 경찰서에서 만난 아들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마지막엔 집값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실토를 하더군요. 박순자 씨, 견디기 힘드시죠? 네, 제 자식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자식이라고 다 자식은 아닙니다.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담당 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여태껏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온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손주들이 왔을 때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아빠랑 엄마는 언제 와요? 그건 아이들 앞에서는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부터 너희를 잘 돌봐줄 거야. 걱정 마. 정말요? 할머니네서 쭉 살아도 돼요? 그럼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그날 밤 제 비명을 듣고 달려와 주셨던 분들은 이제 매일 저를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시죠. 민우 엄마 이제 좀 괜찮아? 네, 많이 나아졌어요. 덕분이에요. 우리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이웃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지만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는 늘 쓸쓸한 법입니다. 매일 아침 텅 빈 집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은 당분간 큰 댁에 맡겨졌고 아들과 며느리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죠. 박순자 씨, 자식들 면회는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은 갈 자신이 없어서요. 그럴 만하죠.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김 변호사님은 제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들과 며느리는 최소 3년형을 받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은 자식들 위해 살아야지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박순자 씨 자신을 위해 사셔야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아빠 면회 갔다 왔어요. 큰 손주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많이 우세요. 할머니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냐. 할머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야. 정말요? 동생이랑 저랑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돼요? 그럼, 당연하지.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손주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순자 씨, 우리 내일부터 태극권 배우러 가요. 아이고, 제가 무슨,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해야죠. 우리 순자 씨 인생은 이제부터잖아요. 이웃, 이정자 씨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요즘은 아침이면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복지관에서 영어도 배웁니다. 오후에는 태극권을 배우고, 저녁이면 손주들과 숙제도 하고요. 할머니, 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우와, 우리 손주 최고구나. 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이렇게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아들 생각에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한숨 대신 미소 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경사님, 이제 아들 면회 가보려고 해요. 많이 힘드실 텐데. 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더 강해졌으니까요. 아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싶어요. 봄이 오면 손주들과 꽃 구경도 가고, 여름이면 바다도 가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75년 인생에 이제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이 가장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아픈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르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어르신도 아신다고 합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도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내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였습니다.